자, 어떤 일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좀 황당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지난 토요일 글쓴이는 건물 벽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는 관리인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사무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샌 건 물이 아니라 오줌이었답니다. CCTV를 돌려봤더니 같은 건물 식당에서 한 소년이 나와서 사무실 벽에 용변을 보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아, 건물 벽에서 물이 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저렇게 어떤 초등학생이 소변을 보고 도망을 간 거였다. 자, 그래서 결국 저 아이를 이 글쓴이가 찾아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이제 신고를 연락을 받고 갔더니 초등학생 정도 보이는 애가 소변을 보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 CCTV에는 정확히 안 나오니까 저 식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식당 주인한테 식당 내에 설치된 CCTV라든지 식사한 사람들이 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식당에서는 그 개인 침해이기 때문에 그럼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오면 보여주겠다 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갔더니 민원실에서 하는 말이 뭐 저리 가라 하니까 이게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만히 CCTV를 보니까 아이의 등 뒤에 로고가 있는데 학원의 로고가 있는 거예요. 아차, 그러면 학원에 연락되겠다 싶어서 학원에 연락을 했더니 학원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그랬어요. 아, 자세한 내용은 말 못하고 아이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모하고 통화하고 싶다. 애가 사고를 쳤기 때문에 부모를 통화하고 싶다 했더니 학원에서는 부모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부모한테 이 전화한 사람한테 연락하게 해가지고 그 아이의 아버지하고 이 글 쓴 사람하고 통화를 하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승현님, 네. 그 아이 아버지와 이 글쓴이의 통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 사실 이 통화가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이제 뭐 확인되지 않고 이제 일단은 일방적으로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의 주장인데 따르릉 그러니까 아빠가 받았는가 보죠. 아드님께서 지금 사무실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지금 도망갔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반대편에 들리는 목소리가 아, 그래요? 네. 이러고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야기가 조금 이제 과격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로 학원에 전화해서 애가 사고 쳤다고 하면 어떻게라고 하면서 뒤에 이제 욕설을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서 내가 가서 닦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닦을 테니 그 자리에 딱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화를 끄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아, 네. 그냥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저한테 무슨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때 팍팍팍팍팍 이렇게 퍼붓더라. 이런 주장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녹음 기능만 있었어도 박 변호사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뭐 욕설을 했기 때문에 협박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욕설을 했던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얘기에 따르면 뭐 욕설을 하고 막 하는데 본인 휴대전화가 미국 기종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전화 녹음이 되는 경우가 안 됩니다. 뭘 깔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한국폰하고 달라가지고.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녹음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이에 아이 아빠가 전화를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보려고 녹음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받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장은 하고 있는데 그 녹음 내용이라든지 녹취 같은 것들은 못 해놨다라고 아이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승현님. 네네. 좀 보통 이렇게 했으면 방송에서 저희가 소개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일단 확인 후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끊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너 그때 진짜 소변을 봤어 안 봤어?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아이가 봤다 그러면 찾아가서 아이랑 같이 사과를 했으면 그냥 조용히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이제 퍼즐을 갖고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면 얼굴 전체는 이렇게 블로우 처리가 돼 있지만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지금 학대 상황이 아니었느냐라는 것도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아이의 중심적인 시각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뭐 앵커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는 아빠라면 저는 혼자 갔을 거예요. 아이가 그게 정말 하는 수 없이 급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행동했다면 그건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나 주변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변상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어떤 위자료를 주겠다라고 선의로 합의하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이 글쓴이는 사과를 당연히 하겠거니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욕설이 들어왔으니까 놀랐겠네요. 네, 글쓴이는 자신이 이제 아이 아버지 본인보다 어려 보이고 또 여자라서 만만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인데 왜 내가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팀장님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다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정리를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피해자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학원을 통하여서 부모랑 직접 통화가 되면 싸우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중대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그 부모를 추적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통화하시면 싸우지 마시고 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